자, 오늘은 과학기술 분야의 글읽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과서 174랑 175페이지 준비를 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 과학기술 분야의 글읽기 안에서 특성을 같이 공부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읽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과학기술 분야의 글은 어떤 글이었는지 한번 빈칸을 채워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설명적인 글이 많습니다. 설명문에 해당되는 글이 많아가지고 체계적이고 또 내용은 분석적인 경우가 많죠. 자, 두 번째로는 글쓴이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것을 유의하며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시각적 보도자료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서 안에도 보면은 다양한 사진 자료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건데 우리 본문 내용 살펴보면서 같이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자, 그럼 과학기술 분야의 글의 특성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과학과 기술로 나눠서 확인해 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연현상이나 물리적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학 분야예요. 자, 이것들은 대상의 구조나 변화의 원리, 과학에서는 원리가 중요하니까 또 보편적인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 법칙에 의해 서술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다양한 자료들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객관적 자료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근거한 과학적 사실과 법칙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문제를 풀 때는. 자, 네 번째로는 자연과학에 관한 글뿐 아니라 과학에 관한 일반적 글들도 포함하게 됩니다. 자, 기술 분야의 글은 공학적 원리나 법칙을 탐구하고 설명하는데 과학 이론이 있었다면 이거를 실제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적용을 한 다음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또 가공한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교과서엔 적정 기술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첫 번째로는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면서 읽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과서 들어가게 되면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이라고 하는 글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개념과 원리들을 파악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요. 다른 과학 자료, 사전, 인터넷, 과학 잡지 등의 객관적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글에 제시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을 파악하며 읽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관적인 작가의 생각인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논거의 입증 과정에 논리성 그리고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들을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시각을 길러야 합니다. 자, 마지막 과학 원리의 응용과 한계를 파악하면서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다양한 글의 예들이 있어요. 승강기와 두레는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 이것은 과학적인 원리를 파악하면서 읽는 글의 종류가 되겠죠.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승객이 타는 밀폐된 공간인 차를 승강기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도르래, 줄, 차, 평형축, 그리고 부품 이러한 예시들을 사용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강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원리 그리고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들도 제시하면 좋겠죠. 그래서 평형추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전동기의 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지 이것에 관련된 글이었고요. 이 글을 읽은 다음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재인 승강기를 활용해서 도르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구나. 또 옆에 보시면은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각 자료가 나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교과서로 가서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이 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목이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면 되느냐? 교과서 176페이지입니다. 생태계, 다양성, 공존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글에 이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어 사전 옆에 두시고요.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핸드폰에 이러한
어플을 깔아두세요. 표준국어 대사전. 그리고 나서 이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봅니다. 내가 궁금한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렇게 단어를 직접 검색을 해서 살펴보면 더욱더 객관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생태계를 찾아볼게요. 자, 생태계는 명사로 써 있고 당연히 어느 환경 안에서 사는 생물군과 그 생물들을 제어하는 제반 요인을 포함한 복합체계, 생태학의 대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에 근거해서 이제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있는 다양성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무료 어플이다 보니까 광고가 같이 뜨기는 한데 사용하기 좋은 어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양성을 찾아보면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살펴보는 글이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공존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존. 자,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연결하면 생태계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볼 것 같은데 이것들이 공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현상이 함께 존재를 하는구나. 두 가지 이상의 이론이 나올 것 같고 이것들을 공통점이나 아니면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생태계의 질서와 공존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글을 읽어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공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아까 공존의 의미는 살펴봤지만 그것을 떠나서 여기 안에서 이 글 안에서의 공존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를 생각해보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작가는 이은희 씨이고요. 과학 컬럼니스트로 많은 강연과 책들을 쓰고 있는 분입니다. 하리하라 시리즈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글을 쓰신 분이에요.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 글은 거꾸로 생각해봐 이건 세상도 나도 바꿀 수 있어 라고 하는 글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비문학에 해당되는 글들은 다 어딘가에 실제로 실려 있거나 써 있는 글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책들을 빌려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의 구성을 살펴볼게요. 처음 부분에서는 진화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시작을 해요. 평상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진화론이 사실은 어떠한 오해와 통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 원인도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갈 겁니다. 반박하기 위한 근거도 제시됩니다. 자, 중간 부분에서는 사회 진화론과 자연 선택, 그리고 변이의 다양성, 공생 진화론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 다인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공존의 가치란 무엇인지, 공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서의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자, 갈래는 설명문입니다. 성격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설명적이고 체계적이고요. 진화론을 중심 소재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주제 안에서는 공존과 화합의 원리라고 하는 것, 생태계의 진화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아닌,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약육강식, 그리고 적자생존 계속 반복하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의 원리가 아니라 공존과 화합의 원리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이 글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자, 특징을 살펴봅니다. 진화론에 관한 일반적인 통념을 반박하고 변이의 다양성 그리고 공생의 관점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화들을 소개를 해요. 우리 다윈이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경험했던 다양한 일화들을 소개하면서 논지를 강화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유추, 예시, 대조, 인용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자 최재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내용인데, 우리 자연 선택론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 영상이에요.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이거 살펴보고 본문 안에 처음 부분에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일반적인 생각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9분 동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TV에 나와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소리 하면 참 웃기지만 TV를 잘 안 보거든요. 안 보는 게 아니라 별로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러면서도 제가 요즘 열심히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가수다, 나 가수인데요. 뭐 여러분도 많이 보시지요? 저는 이걸 보는 이유가, 물론 저 대단한 가수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좀 너무너무 멋있게 불러주는 그걸 듣는 재미도 참 좋지만, 저는 사실 저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게 진화의 현장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어떻게 보면 연구 겸해서 관찰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화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어떤 은은한 그런 면들이 여기 아주 상당히 잘 표현이 잘 돼 있습니다. 진화라는 말을 제가 지난 시간에 진화가 과연 진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진화라는 말을 영어로는 우리가 evolu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윈은 실제로 저 단어를 쓰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다윈은 저 단어가 가진 뜻을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 단어는 그리스어인 evolve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원래 저 evolve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 영어로 얘기하면 unfolding이라는 뜻인데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를 이렇게 펼쳐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그리고 하느님이 다 이미 결정해 놓으신 그 과정을 그냥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초창기의 진화학자들이 만들어서 쓰던 말이에요. 근데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은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윈은 저 단어를 안 써볼까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썼었어요. transmutation이다. 그거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일어나는 변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써봤는데, 워낙 저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다윈도 종회기원 재판 몇 번째에 가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같이 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뉘앙스 때문에 진화는 이미 정해진 길을 가는 것 같은, 그 얘기는 태초의 단세포 생물로부터 우리처럼 기가 막힌 이런 동물이 태어난 걸 보면 상당히 좋아졌구나, 진보했구나, 이런 의미를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동양에 와서는 더 심해졌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학문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보면 번역을 굉장히 열심히 그분들이 한동안 한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동양에 쓰는 많은 그 과학이나 이런 학문의 단어들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게 많은데,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많은 그 용어들이 참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에볼루션은 일본 사람들이 진화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저 진짜가 나아갈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화 그러면 진보랑 큰 차이가 없는 진보적인 변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다윈은
그 다윈이 처음에 종의기원을 발표하면서 어떤 자연계의 모든 걸 총괄하는 조물주와 같은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이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절로 선택을 한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는 이론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해서 신의 존재를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윈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힙니다.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성직자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한 이 과학자를 거기다가 모신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많은 성직자들이 그냥 뭐 그렇게 하자고 큰 어려움 없이 결정을 했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이 조금 다윈의 이론을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하기로 마음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윈의 이론을 그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기로 했느냐 하면, 그래, 뭔가 선택을 받으려면 보다 훌륭해야만, 여러 것들이 있는 것 중에서 훌륭해야만 선택을 받는 거니까, 그래, 이번 세대 동안에서 가장 훌륭한 것들이 선택받아서 그들이 자손을 퍼뜨리면 거기서 또 더 훌륭한 것들이 또 선택을 받고 또 자손을 퍼뜨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가 보니까 끝에 가서는 우리처럼 완벽한 신의 형상을 닮은 이런 기가 막힌 존재가 태어난 게 아니냐. 그래서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을 신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이제 다윈을 모시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러냐? 다윈의 이론에 의해서 생물이 정말 이처럼 완벽해지는 거냐? 그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예로 우리 척추동물의 눈을 들 수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눈. 눈이 좀 많이 나쁘시죠? 그래서 안경도 쓰고 렌즈도 끼고 이러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낸 기가 막힌 카메라에 비해서 우리 눈이 얼마나 좋아요? 카메라는 앞에 사람 초점 이렇게 맞추면 뒤에 사람 흐려가지고 잘 안 찍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눈은 그냥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고 있는데 앞줄만 깨끗하게 보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줄 분들은 이렇게 그렇지 않거든요. 다 초점 맞춰서 보여요. 이걸 우리가 아직도 우리 카메라 렌즈 갖고는 해결을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성직자들은 눈이야말로 신이 만들어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겠는가. 물론 자연과학자인 저 같은 사람들, 진화학자들은 눈도 역시 오랜 자연 선택의 결과로 나타난 거다라고 설명하지만 상당히 설명하기 어려운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완벽해 보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그 기계 중에 하나로 척추동물의 눈,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척추동물의 눈을 예로 드는데, 이게 정말 완벽한가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굉장히 뚜렷한 눈을 가진 동물이 또 있어요. 척추동물이 아니면서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징어, 문어, 낙지, 얘네들은 척추가 없잖아요. 무척추동물입니다. 연체동물이라고 부르죠. 근데 쟤네도 엄연히 눈을 갖고 있습니다. 단면을 이렇게 보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척추동물의 눈, 우리의 눈이고요. 또 하나는 연체동물의 눈입니다. 오징어의 눈입니다. 그런데 어느 게 우리의 눈이고 어느 게 오징어의 눈인가를 알고 나시면 참 좀 놀라실 텐데, 자, 이 중에 한 눈은 망막이 뒤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수정체를 통해서 들어온 영상이 망막에 상이 잡히고, 그 상이 잡힌 거를 뇌에 보내주는 뇌신경이 망막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교과서 176페이지를 봅니다. 본문 내용을 시작해 볼게요. 자, 사람들은 흔히 여기서부터는 처음 부분이고요. 이 글은 설명문이었습니다. 글의 종류가. 그렇기 때문에 글 전체를 처음, 그리고 중간, 끝 이렇게 나눌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경쟁 구도를, 여기는 처음이고, 중간 부분 우선 문단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1은 하지만부터 해가지고 사회 진화론 스펜서에 설명하는 부분들, 약육강식, 그리고 적자생존 이런 글자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중간 2예요. 자, 중간 2 부분은 애초에 스펜서가 말했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위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왜곡된 인식, 그리고 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중간 3번째 내용입니다. 자, 중간 3번째는 다윈의 획일성보다는 여기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다양성에 집중해서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자, 179쪽으로 가면은 중간 4입니다. 다양한 생물종이 하면서 생물종의 경쟁이 불가피한 그 이유와 공생, 계속해서 이제 공생이라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끝부분에서는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서 이 글의 주제어죠. 주제인 공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이 글은 처음, 그리고 중간 1, 2, 3, 4, 그리고 끝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 6개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6개 문단 안에서 더 작은 내용들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과는 다르게 비문학에서는 우선 문단별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고 그 문단 안에서 어떤 내용과 그리고 어떠한 핵심 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다루는 지문이다 보니까 좀 천천히 자세하게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졌을 때는 문단을 크게 묶어서 전체적으로 처음, 중간, 끝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자, 처음 부분 안에서 문단을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것이 문단의 기준이에요. 들여쓴 게 이렇게 한 번 들여써 있다 그러면 하나의 문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부분은 크게 봤을 때 2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럼 우선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보면은 사람들은 언급하고는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사실 진화론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과학이론도 드물다. 라고 되어 있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룰 제재에 대한 문제 제기의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1문단입니다. 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거냐면은 이 단어, 이 문단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여기 진화론이 있죠. 표시를 해볼게요. 자, 진화론, 또 여기 진화론, 또 여기 진화론. 지금 계속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을 한다라는 걸로 봐서 이 문단은 진화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쟁 구도를 설명할 때 우리 찰스 다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화론 학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자, 이렇게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인물 또 옆에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영국의 생물학자이고 생물의 진화를 주장하였으며 자연 선택설을 발표한 인물이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는 옆에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실 필요 없습니다. 옆에 설명 다 써 있으니까요.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단어에 집중하셔서 보시면 돼요. 진화론을 언급하고는 한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의 근원은 약육강식, 그리고 적자생존의 원리고 진화론이 이것을 잘 뒷받침해주는 논리라고 생각을 한다. 자, 여기 이 문장이
진화론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생각. 사람들의 진화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하지만 과연 그럴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진화론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과학이론도 드물다. 그만큼 진화론은 오해를 받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단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진화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근데 진화론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통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어요. 많은 사람이 진화에는 이렇게 오해를 한다 하면서 자, 오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위에 있는 오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사람들의 오해 1번이에요. 자, 잘못된 인식입니다. 잘못된 인식 1번. 또 즉 하면서 잘못된 인식 2번. 세월이 지날수록 생물체는 이전보다 더 훌륭한 것이 되어서 이상적으로 바뀌게 되고 열등한 존재는 진화를 거쳐 고능한 존재로 발전된다고 여긴다. 여기까지. 자,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진화론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자, 그 오해는 1번과 2번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계속 갑니다. 얼핏 보면 생물체가 진화를 거쳐 단순한 존재에서 복잡하게 또 미숙에서 성숙으로 단순해서 복잡으로 미숙에서 성숙으로 이렇게 진화가 발전과 개선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건 뭐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잘못된 인식 3번. 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해서 복잡, 미숙에서 성숙으로 무조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생물체의 변이는 우연적 사건이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누적되다 보면 마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특정 개체만을 선별해낸 듯이 뛰어난 형질을 지닌 생물종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사람들이 위에서 말했던 잘못된 인식 세 가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그 원인이 여기서 제시가 되어 있네요. 하지만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항상 여기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앞에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하지만 다른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는 생물체의 진화가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일 뿐이다. 자,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연 선택이에요.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 글을 읽어 나갈 때, 자, 읽기 전에 내용을 보면은 이런 글자 있죠. 글에 등장하는 과학 용어나 또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금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은 이러한 진화론인데,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다. 그 원인은 여기에 있다. 그것이 바로 자연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처음 부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진화론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요. 일반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 진화는 우열관계 바탕을 둔 것이다. 세월이 지날수록 생물체가 점점 고등한 존재, 발전을 하는 그런 존재, 여기서는 발전과 개선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단순해서 복잡, 미숙에서 성숙으로 진화가 발전과 개선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화론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원리를 뒷받침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글쓴이가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반박을 했느냐?
생물체의 진화는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이다. 다른 말로 자연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우연한 결과일 뿐이다. 이것이 진화론에 대한 오해의 원인,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 원인이죠. 자, 왼쪽에 있는 날개 문제도 한번 풀어봅니다. 글쓴이가 진화론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과학이론도 드물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예요? 처음 부분입니다. 처음 부분이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고 싶었던 글쓴이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통념을 가지고 있다. 문제 제기를 해놓고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찰스 다윈 교과서 왼쪽에 설명이 써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인물이 등장을 했으면은 이 인물의 뭔가 이론이나 아니면 이 인물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용어나 개념이 등장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윈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진화론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구나. 외부 요인에 대해서 바뀌고 또 유전자 변화에 대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본격적으로 중간 부분 안에서 그 근거들을 제시할 거예요. 본인이 말한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겠죠. 진화론에 대한 오해를 반박하기 위한 근거로 3가지 근거를 내세웁니다. 사회 진화론과 자연선택, 변이의 다양성, 공생 진화론. 이렇게 다음 시간에 중간 부분 같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교과서를 읽어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뒤에 붙어있는 퀴즈들 교과서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고요. 꼭 복습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